새벽 5시부터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한순옥의 손은 70평생을 살아온 손이었죠.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칼을 쥐면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갈치를 올려놓고 비늘을 긁어냈어요. 영수 녀석,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혼잣말을 하며 갈치를 토막냈습니다. 물을 깍둑썰기로 썰고 양파를 채 썰었죠. 간장에 고춧가루를 풀고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갈치를 올렸어요. 양념장을 부어 센 불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차가웠죠. 순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치조림을 식히며 멸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잔멸치에 참기름을 두르고 간장과 물엿을 넣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또 해줘. 그때 영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옥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죠. 요즘 영수는 전화도 잘 안 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치통에서 깍두기를 꺼냈죠. 일주일 전에 담가둔 거였어요. 빨갛게 익어서 아삭아삭할 때였습니다. 반찬통 4개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갈치조림, 멸치볶음, 깍두기.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손목이 저릿했지만 참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죠.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반찬통이 든 봉지가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죠.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미정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이였어요. 결혼식 날 미정이 말했죠.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순옥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졌어요. 미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죠. 집에 놀러 가면 현관에서 돌려보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손잡이를 꽉 잡고 올라섰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는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빴어요. 순옥만 혼자 느린 것 같았습니다. 40분을 달려 아들 집 앞에 내렸어요.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죠. 순옥은 고개를 들어 위를 봤어요.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낡은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순옥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며느리 눈에 초라하게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 1518호 앞에 섰어요. 순옥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대신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순옥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야, 반찬 좀 가져왔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왜 대답이 없을까? 바쁜 걸까? 그때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시지 말라니까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영수 밥은 먹어야 하잖니? 저희 집에 음식 가져오시면 곤란해요. 냉장고 가득 차 있어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발밑이 흔들렸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대답이 없었어요. 순옥은 반찬통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한참을 버티다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먹어라. 엄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미정은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거 먹는다고 했어요?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발로 반찬통을 밀어냈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깍두기 통이 넘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며 빨간 국물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갈치조림 통도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간장 국물이 새어나왔죠. 도라지 무침과 멸치볶음이 든 통만 겨우 제자리에 있었어요. 순옥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턴 연락하고 오세요. 우리도 바빠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어?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수가 현관으로 나왔죠.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영수는 어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또 왔어? 순옥은 입술을 떨었어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내려다봤죠. 깍두기 국물이 그의 구두 앞까지 번져 있었어요. 영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됐거든요. 영수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이 안쪽에서 소리쳤어요. 여보, 시간 없어요. 빨리 나와요. 영수는 어머니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섰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옥은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무릎을 굽혀 쏟아진 반찬을 주었습니다. 깍두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빨간 국물이 손에 묻었습니다. 갈치조림통을 집어들었죠. 간장 국물이 순옥의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봉지에 담았어요. 젖은 손으로 비닐을 움켜쥐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집 문에서 누군가 몰래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70평생 이렇게 초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죠.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일까봐. 로비로 나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지에서 냄새가 났어요. 갈치조림 냄새, 깍두기 냄새. 아까는 구수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쓰디쓴 냄새였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반찬을 가져간 게 잘못일까? 아들을 보고 싶어 한 게 잘못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순옥은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나 집 앞에 내렸어요.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에 순옥의 방이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부엌 겸 거실이 한 공간에 있었죠. 낡은 식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영순의 집에 가는 날이라고 적어뒀었거든요. 순옥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영수,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하고 달려오던 모습, 언제부터였을까? 영수가 달라진 게 대학을 가고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미정을 만나고 나서는 더 멀어졌죠. 전화가 줄었고 만남이 줄었고 마음도 멀어졌어요.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봉지 안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깍두기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쯤 쏟아진 깍두기가 그대로 있었죠. 빨간 국물이 통 안쪽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났어요. 맵고 시큼했습니다. 그리고 짰죠. 눈물 때문에 더 짜게 느껴졌어요. 씹고 또 씹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먹었어요. 버릴 수 없었거든요. 새벽부터 만든 거였으니까. 정성이 들어간 거였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한 점 한 점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아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었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먹다가 울고 울다가 먹었습니다. 통이 반쯤 비었을 때 멈췄어요.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순옥은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식탁을 닦았어요. 손을 씻었죠. 그리고 방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영수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정, 턱시도를 입은 영수. 둘이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옆에 순옥도 서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미정도 착해 보였죠. 순옥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낼 거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순옥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낯설었죠.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거짓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는 중이었습니다. 순옥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켤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순옥은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예쁘다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거울에서 눈을 뗐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폈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얼룩진 천장이었습니다. 비가 샜던 자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순옥은 그 얼룩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눈빛, 발로 차인 반찬통, 쏟아진 깍두기, 영수의 한숨, 그리고 그 말.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죠.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숨을 쉴 때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를 때쯤 되어서야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가슴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죠.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영수는 뭘 하고 있을까? 잠을 잤을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 미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상상이 갔어요. 깨끗한 거실에 큰 소파가 있을 겁니다. 최신형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겠죠. 영수는 와이셔츠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미정은 화장을 지우고 잠옷을 입었을 겁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겠죠. 행복하게. 순옥 없이도. 가슴이 또 아팠어요. 순옥은 몸을 돌렸습니다. 벽을 바라봤죠.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이 좁은 방이 순옥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전셋집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영수는 알까?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걸. 아니,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 왔었으니까. 3년 전쯤이었죠. 영수가 혼자 왔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렸어요. 영수는 방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 물었죠. 좁지. 그래도 나 혼자 살기엔 괜찮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요? 순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영순의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죠. 하지만 미정이 싫어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들 눈치 보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그 뒤로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가끔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죠. 최근엔 2달에 한 번 꼴이었어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이대로 누워있으면 생각만 깊어질 것 같았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아까 먹다 남은 깍두기와 갈치조림. 그걸 보니 또 가슴이 답답했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였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이 나왔죠. 증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순옥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화재가 났다는 내용, 교통사고 소식, 그리고 기업 비리 관련 뉴스, 한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소기업 D&B테크의 박영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영수, 영수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화면에 영수의 얼굴이 나왔죠. 회사 건물 앞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떠났죠. 화면이 다시 앵커로 바뀌었어요. 박 대표는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은행 계좌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순옥은 숨이 막혔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소리가 나며 바닥에 굴렀죠. 화면 속에서 뉴스는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수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횡령이라니, 3억 원이라니, 계좌 동결이라니. 순옥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계속 신호만 갔죠. 5번째 신호 끝에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순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3번째 걸었어요. 4번째, 5번째.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예요? 순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힘들 텐데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죠.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순옥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 가슴이 뛰는 소리,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영수는 괜찮을까? 감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정은 어떻게 하고 둘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순옥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추웠어요. 겨울밤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떨렸습니다. 추워서 떨리는 건지 불안해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영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뉴스에 나왔던 그 얼굴, 고개를 숙이고 걷던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외면하던 그 표정. 순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력했어요. 순옥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더 웅크렸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겼어요. 태아처럼 몸을 말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영수가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6살쯤 됐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순옥에게 달려오던 모습. 엄마, 환하게 웃으며 안겼죠. 순옥은 아들을 안아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폭 안겼죠. 영수는 순옥의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영수 잘했네. 영수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옥은 영수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죠.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영수도 행복해했고 순옥도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족했죠. 꿈이 흐릿해졌어요. 영수의 얼굴이 멀어졌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영수는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어요. 영수야, 가지 마!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사라졌죠. 깼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죠.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이불을 개고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은 눈이 따가웠죠. 거울을 봤어요.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밑이 거뭇거뭇했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순옥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죠. 어제 남은 반찬이 있었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어요. 컵에 물을 따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울어서 그랬나 봐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죠.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죠. 고요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옥 없이도, 영수 없이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순옥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는지도 몰라요. 영수가 떠난 뒤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한숨. 순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죠. 벽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시장 갈 시간이었죠.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시장에 갔거든요. 장을 보러,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러. 하지만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이대로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순옥은 외투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죠.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더 많았죠. 시끌벅적했어요. 순옥은 그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신선한 배추, 무, 파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발길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앞도 지나쳤어요. 평소 같으면 구경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순옥 씨, 순옥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영자가 서 있었죠. 순옥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60 후반쯤 됐을 거예요. 통통한 체구에 항상 밝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영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눈이 퉁퉁 부었잖아.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는 순옥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여기 앉아요. 시장 한쪽에 평상이 있었어요. 상인들이 쉬는 곳이었죠. 영자는 순옥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상에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앉았죠.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해봐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어제 영수네 집에 갔었어. 영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반찬을 싹 갖고 갔지. 영수 좋아하는 거로. 말이 끊겼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영자가 순옥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그래서요? 순옥은 심호흡을 했어요. 며느리가 발로 찼어. 반찬통을.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깍두기가 바닥에 쏟아졌어. 갈치조림도 엎어졌고. 눈물이 또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르르 흘러내렸죠. 영자는 순옥을 꼭 안아줬어요.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순옥은 영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았던 게 터져나왔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영자는 순옥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울어요, 울어. 참지 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죠. 울고 또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순옥은 영자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미안해요. 옷 다 젖었네. 괜찮아요.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영자는 순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가 말했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그게 아들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순옥은 아들을 감쌌습니다. 영수도 힘들었을 거야. 미정이가 워낙.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영자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수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죠.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이 효도를 모르잖아요.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요즘 애들은 부모를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냈죠. 자식한테 서운했던 일들,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일들. 순옥은 그 말들을 들었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왜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자식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외로운 걸까?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너무 상처받지 마요. 아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순옥은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죠. 진짜 웃음은 아니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때 순옥이 생각났어요. 어젯밤 뉴스, 영수가 나왔던 것, 횡령 혐의, 계좌 동결, 그 말들이 떠올랐죠.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영자한테 말하면 금방 소문이 날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죠. 그럼 영수가 더 힘들어질까? 하지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사실은 왜요? 어젯밤에 뉴스 봤어. 영수가 나왔더라고. 영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뉴스요? 횡령 혐의래. 회사 돈을 빼돌렸다나. 영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나 보네. 돈이 막혀서. 예휴,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지. 순옥은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영수를 욕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를 욕하는 것 같았죠. 그게 싫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이유였을까? 돈이 막혀서 미정이 그랬던 걸까? 순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걸까? 영자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옥 씨, 이제 그 집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더 찾아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 씨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착한 게 아니라 바보인가 봐.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잖아요. 그 말에 순옥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그래요. 자신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프고 슬퍼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지쳤어요.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용서하기 힘들었죠. 영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요. 밥 먹고 가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요. 우리 집 가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영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요. 알았죠? 그럴게. 순옥은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자가 부축해줬죠. 장은 안 봐요? 순옥은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죠. 사고 싶은 게 없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래? 순옥은 영자에게서 떨어졌어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손을 흔들어 줬어요. 순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시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순옥은 그 낙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낙엽 같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낙엽.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 결국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낙엽. 슬펐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빌라가 보였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갔죠.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돌렸죠.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소파라기보단 낡은 의자였죠. 오래돼서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앉으면 삐걱거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해가 중천에 떴을 거예요. 창으로 햇살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영수 생각, 미정 생각, 어제 일, 오늘 일.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뉴스에서 본 영수 얼굴. 고개를 숙이고 걷던 모습. 힘들어 보였죠. 순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죠.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엄마가 뭘 도와줄까?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제 전화했을 때 받지 않았잖아요. 5번이나 걸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죠. 오늘도 안 받을 거예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조금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난 12시였어요. 점심시간이었죠. 하지만 밥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뒀죠. 해가 기울고 방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순옥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돌처럼. 밤이 왔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방 안도 어두웠죠. 순옥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조금씩 먹었어요. 그것도 억지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이불 속에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생각만 많아졌습니다. 영수 생각, 미정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죠. 순옥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증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순옥은 관심 없었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뉴스로 넘어갔어요.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기업 비리. 순옥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DMB테크, 영수 회사였죠.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모여 있었어요. DMB테크 박영수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순옥은 텔레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영수가 나올까봐, 아들 얼굴이 보일까봐.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찰청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잡혔죠.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대표님,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회사 자금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사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빠르게 걸었죠. 차에 타려는데 기자 한 명이 가로막았어요.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영수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죠. 그 표정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기자들이 뒤를 쫓았지만 차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화면이 다시 앵커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수 대표는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모든 재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어요. 구속영장.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영수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순옥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내 아들,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순옥은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순옥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만 갔죠. 네 번째 걸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걸었을 때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받은 거였죠. 영수야,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야. 영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뉴스 봤어. 괜찮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쳐있는 목소리였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엄마가 뭘 도와줄까? 아무것도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순옥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영수야,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얼마나 힘들어?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넌 내 아들인데. 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크게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깊은 한숨이었죠. 지금 저 정신없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영수야, 잠깐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통화 종료라고 떠 있었죠.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만 갔죠.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어요.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영수가 그렇게 힘든데 엄마인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을 울고 나니 기운이 쭉 빠졌어요.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소파로 기어갔죠.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내일 날씨, 모레 날씨. 순옥은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옥은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영수일까? 다시 전화한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영자였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옥 씨, 나야. 괜찮아요? 응. 목소리가 왜 그래요? 또 울었어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뉴스 봤어요. 영수 씨 나오던데 나 봤어. 마음 고생이 심하겠어요. 순옥은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혼자 있어요? 내가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정말요? 혼자 있으면 더 슬프잖아요. 진짜 괜찮아. 고마워.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 봐요. 꼭 나와요, 알았죠? 그럴게. 약속이에요. 안 나오면 내가 찾아갈 거예요. 순옥은 웃으려 했어요. 알았어. 나갈게. 그럼 푹 쉬어요. 내일 봐요. 그래. 안녕.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얼룩진 천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집에 있을까? 미정과 함께 있을까? 둘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을까? 상상이 갔어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영수.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모습. 순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영수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 순옥은 무력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죠. 자야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불을 폈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영수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미정은 어떻게 할까? 혼자 살까? 아니면 이혼할까? 영수가 나오면 어디서 살까? 집은 있을까? 돈은 있을까? 일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순옥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안에서 몸을 웅크렸죠. 추웠거든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결국 한숨도 못 잔 거였죠.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죠.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더 늙어 보였죠.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김치 조금, 반찬 조금. 그게 전부였죠. 밥을 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만 한 컵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순옥은 화면을 보며 기다렸어요. 혹시 또 영수가 나올까봐.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뉴스만 나왔습니다. 순옥은 실망했죠. 동시에 안도했어요. 뉴스에 안 나오는 게 나은 거였으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됐어요. 순옥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영수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문자라도 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은 받았어요. 순옥 씨, 왜 안 나와요? 시장에서 기다렸잖아요.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 아파요? 병원 가봤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푹 쉬어요. 내가 저녁에 반찬 좀 갖다 줄게요. 괜찮아. 있어. 있긴 뭐가 있어요. 냉장고 비었을 거 뻔하잖아요. 순옥은 말리지 못했어요. 그럼. 고마워. 뭐려? 이따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옥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가 서 있었죠.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반찬이에요. 오늘 만든 거. 고마워. 들어올래? 아니요, 바빠서. 잘 먹어요. 영자는 봉지를 건네주고 갔어요. 순옥은 문을 닫고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가 들어 있었어요. 따뜻했죠.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순옥은 눈물을 닦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영자가 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죠. 맛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혹시 또 영수가 나올까봐. 하지만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옥은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죠. 영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니까. 순옥은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별이 보였어요. 작고 반짝이는 별들.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영수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가슴이 아팠어요. 순옥은 창문을 닫고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죠.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몸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꿈 없는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영자를 만나러 시장에 나갔고 밥도 제대로 먹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수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더 이상 영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죠. 순옥은 매일 저녁 뉴스를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물기를 닦고 핸드폰을 집었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먼저 전화를 하다니. 미정아.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수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은. 그 말이 걸렸어요. 순옥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옥은 놀랐어요. 지난번엔 오지 말라고 했었죠. 반찬통을 발로 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달라니. 내가 가도 돼? 네. 부탁드려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영수가 보고 싶었어요. 아들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알았어. 언제 갈까? 오늘 저녁 6시쯤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럴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오라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혹시 영수가 더 큰 일을 당한 걸까? 아니면 미정이 이혼하겠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순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단 가봐야 알겠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녁 6시까지는 8시간이 남았어요. 뭘 해야 하나? 반찬을 싸가야 하나? 아니면 빈손으로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발로 차인 반찬통, 쏟아진 깍두기. 그래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니까요. 아들한테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하니까. 순옥은 외투를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순옥은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신선한 배추를 샀어요. 무도 샀죠. 파와 마늘도 샀습니다. 생선 가게로 갔어요. 고등어가 싱싱해 보였습니다. 2마리 샀죠. 두부도 샀어요. 고기 가게로 갔습니다. 돼지고기를 조금 샀어요. 제육볶음을 만들 거였죠. 영수가 좋아했던 음식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었죠. 두부와 호박, 감자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제육볶음을 만들었어요.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고추장, 간장, 설탕, 다진 마늘.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았어요. 양파와 파를 넣었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전도 부쳤어요. 김치를 송송 썰어 밀가루 반죽에 넣었습니다. 팬에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순옥은 음식을 통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덮고 봉지에 넣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남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머리도 빗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죠. 순옥은 외투를 걸치고 봉지를 들었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죠. 순옥은 봉지를 꽉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영수는 어떤 표정으로 날 맞이할까? 불안했습니다. 40분이 지나 내렸어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봉지를 쥔 손이 축축했죠. 땡. 문이 열렸습니다. 1518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죠. 미정이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붓고 뺨이 야위어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어.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순옥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깨끗했어요. 정돈돼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어요. 활기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순옥은 미정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순옥은 앉았죠. 뭐 마실래요? 물만 주면 돼. 미정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따라왔습니다. 순옥에게 건넸죠. 순옥은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미정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순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는 방에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많이 힘들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참으려는 게 보였죠. 순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랑 상담 중인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었어요. 순옥은 미정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죄송해요, 어머님. 갑자기 미정이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순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반찬도 발로 차고. 목이 메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순옥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불쌍했다가도, 슬펐다가도 했죠. 괜찮아.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도 울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나왔어요. 순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죠. 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헬쑥한 얼굴에 푹 꺼진 뺨,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어요. 영수야. 영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순옥 옆에. 순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순옥은 그 손을 꽉 쥐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영수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죠. 순옥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엄마, 나 어떡해.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옥의 품에서 울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옥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영수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순옥에게서 몸을 떼었어요. 눈물을 닦았죠. 밥 먹자. 엄마가 해왔어.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쓰러져.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먹어요. 영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은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따뜻하게 데웠죠.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전, 밥도 담아왔어요. 세 사람분이었죠. 먹자. 영수와 미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옥도 앉았어요. 세 사람이 마주봤죠. 이 밥.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야. 기억나니? 영수는 제육볶음을 봤어요. 기억나요. 그때는 참 잘 먹었지.
영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제육볶음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순옥은 웃었어요. 그럼 많이 먹어. 미정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순옥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말렸죠. 제가 할게요. 어머님.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미정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옥과 영수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와주셔서.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지. 나는 내 엄마니까. 영수는 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돌렸죠. 순옥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때였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영수와 미정이 순옥을 봤어요. 순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준비했던 것을. 순옥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죠. 갈색이었고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영수와 미정이 그걸 바라봤어요. 순옥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게 뭔지 아니?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순옥은 봉투를 밀어 영수 앞으로 보냈습니다. 열어봐. 영수는 망설였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죠. 그리고 다시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영수는 첫 장을 펼쳤어요. 눈으로 훑었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아파트 소유권 증서, 순옥 명의로 돼 있었죠. 미정이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 집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명의 아파트야. 엄마가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산 거야. 영수는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시세가 적혀 있었어요. 9억 5천.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순옥은 잠시 침묵했어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원래는 너한테 주려고 했어. 영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주려고 했지.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순옥은 손을 들어 미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 미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순옥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이 아파트 내게 안 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미정도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들어봐. 끝까지.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입을 다물었죠. 나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순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돈 모아서 너 대학 보냈어. 장학금 못 받아도 괜찮다고 엄마가 벌어주게 했잖니.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축의금 1,000만 원 줬어. 내가 모은 전부였어. 그래도 기쁘게 줬지.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했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찬 갖고 가면 발로 찼잖아. 전화하면 귀찮아했고 집에도 한번 초대 안 했지. 엄마, 나는 괜찮았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참을 수 있었어. 순옥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이제는 지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영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순옥은 서류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파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영수와 미정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기부요? 응. 나 같은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요양시설 짓는 데 쓴대. 그건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서류 넘길 거야. 영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그건 엄마 재산이잖아요. 맞아.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쓰는 거지.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순옥은 미정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너희가 힘들 때만 엄마 찾는 거지. 좋을 땐 나 몰라라 하고. 제발, 제발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좀 날 사람 취급해달라고. 제발 좀 엄마로 봐달라고. 영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기 마음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혼자 살 거야. 미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근데 너희가 져버렸잖아. 영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죠.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옥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무릎 꿇은 아들을 보니 너무 아팠죠.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엄마 갈게. 가지 마요. 할 말은 다 했어. 순옥은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영수가 뒤따라왔어요. 정말 안 돼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순옥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야. 미정도 따라왔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순옥은 미정을 봤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어머님, 순옥은 문을 열었어요. 영수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순옥은 영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영수야. 엄마도 지쳤어.
엄마, 이제 놓아줘. 제발. 영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순옥은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영수가 보였어요. 복도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순옥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은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죠. 정류장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순옥은 벤치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제는 강해져야 했죠. 버스가 왔어요. 순옥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순옥은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수였습니다. 순옥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리게 뒀죠. 끊어졌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끊어졌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옥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40분이 지나 집 앞에 내렸어요.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순옥 명의,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산 거였습니다. 나중을 위해 준비해 둔 거였죠. 영수한테 주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 쓸 거였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순옥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순옥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영수의 결혼식 사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지나간 일이니까. 순옥은 일어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이상 매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벽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순옥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야 했죠. 이불을 폈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수의 얼굴, 미정의 눈물, 무릎 꿇던 아들. 그 모든 게 뇌리를 스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했던 일이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순옥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순옥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이번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잠.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걷던 길,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행복했습니다. 꿈속에서만큼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깊이 잤더니 개운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눈빛이 달랐어요. 더 또렷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조금 남아 있었죠. 무, 배추, 고춧가루. 순옥은 재료들을 꺼냈어요. 깍두기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싶었죠. 물을 씻었어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렸죠. 칼을 집었어요. 썰기 시작했습니다. 깍둑깍둑. 규칙적인 소리가 났어요. 무가 네모나게 잘렸습니다. 순옥의 손놀림은 정확했죠. 칼끝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깍두기 통이 발로 차이던 날, 빨간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던 순간, 가슴이 쓰렸었죠. 모욕적이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어요. 썰어진 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소금을 뿌렸죠. 골고루 버무렸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무에서 물이 빠져나왔어요.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순옥은 그걸 따라냈죠.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액젓. 하나씩 넣으며 섞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됐죠. 무에 양념을 넣었어요. 손으로 버무렸습니다. 양념이 무에 스며들었죠. 순옥의 손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힘을 주어 주물렀습니다. 무가 양념에 절여졌어요. 윤기가 났습니다. 순옥은 계속 버무렸죠.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을 움직였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깍두기는 아무도 밟지 못해. 이건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순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념을 꽉 쥐었어요. 물을 으스러뜨릴 듯이. 하지만 무는 단단했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죠. 나도 그래.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서지지 않을 거야. 밟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버무리기를 끝냈어요. 통에 담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죠. 빈틈없이. 뚜껑을 덮었어요. 완성됐습니다. 붉은 깍두기였어요.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순옥은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어요. 빨간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톱 사이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씻기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붉은색이.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신선했죠. 순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햇살이 비쳤어요. 아침 해였습니다.
순옥은 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옥은 핸드폰을 받습니다. 영수였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리게 뒀어요. 끊어졌습니다. 문자가 왔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순옥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순옥도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시작.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시장 갈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 준비를 했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어제와는 달랐죠. 몸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순옥은 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활기찬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시장 안으로 들어갔죠. 채소 가게로 갔어요. 신선한 야채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필요한 것들을 골랐어요. 배추, 파, 마늘. 천천히 장을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며 골랐죠. 이제는 자기를 위한 거였으니까. 장을 다 보고 나왔어요. 그때 영자가 보였습니다. 순옥을 보고 손을 흔들었죠. 순옥 씨, 순옥도 손을 흔들었어요. 영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순옥은 웃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얼마 전엔 얼굴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괜찮아. 영자는 순옥을 자세히 봤어요. 진짜 뭔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다른데? 그래? 응. 더 밝아 보여요. 순옥은 또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차 한잔 할래요? 좋아.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찻집으로 갔어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아늑했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영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해줘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영자는 친구였어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영수네 집에 갔었어. 그래요? 어땠어요? 말했어. 내 생각을. 영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이요? 순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서류 봉투, 아파트 이야기, 기부 결정, 모든 걸 말했어요.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죠. 세상에. 그렇게 하셨어요? 응, 잘하셨어요. 순옥은 놀랐어요. 잘했다고. 당연하죠. 너무 잘하셨어요. 영자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 씨는 평생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자기 생각해야죠. 그래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전혀 안심해요. 오히려 늦은 거예요. 순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순옥 씨도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고마워. 이제라도 결정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로. 순옥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죠. 영자가 이해해줘서, 지지해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달콤했죠. 순옥은 여유롭게 마셨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려고. 그것도 좋죠. 천천히 생각해요. 응, 혹시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해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어요. 순옥은 웃었어요. 그럴게.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요. 나중에 봐요. 그래. 안녕. 영자는 손을 흔들며 갔어요.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골목길의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피어나는 꽃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어요. 산 재료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죠. 깍두기 통을 봤어요. 아까 담근 깍두기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빨갛고 싱싱했죠.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났어요. 매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맛있었죠. 순옥은 웃었어요. 혼자서 웃었습니다. 이 깍두기는 아무도 밟지 못해. 이건 온전히 내 거야. 뚜껑을 덮었어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잘 익으라고. 순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하늘이 보였습니다. 푸르고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순옥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순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자유로웠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됐죠. 그저 나를 위해.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영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로에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순옥도 자기 길을 걷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영자를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죠. 평온한 나날이었어요. 영수한테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죠. 하지만 순옥은 받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옥은 복지재단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서명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순옥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기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를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영수는 어떻게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정한 거야. 순옥은 펜을 종이에 댔어요.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한순옥. 천천히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마지막 획을 그었어요.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귀한 결정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 기부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순옥은 웃었어요. 그럼 됐어요. 다음 주에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이름을 공개하실 건가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옥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죠. 가슴이 후련했어요.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새 시작이구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편안한 한숨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밀린 문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영수였습니다. 순옥은 하나씩 읽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순옥은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만. 혼자 먹기엔 충분했죠.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죠. 앵커가 말했어요. 따뜻한 소식입니다. 한 익명의 기부자가 무연고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순옥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화면에 복지재단 건물이 나왔습니다. 순옥이 오늘 갔던 곳이었죠. 70대 여성인 이 기부자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재단에 기증했으며 시세로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길 거부했으며 이 기금은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의 주거와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재단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귀한 결정입니다. 이 기부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죠. 내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순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옥 씨, 뉴스 봤어요? 봤어. 그거 순옥 씨 얘기 맞죠? 70대 여성 2억 5천 딱 맞잖아요. 순옥은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세상에.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고마워. 마음이 어때요? 후련해요? 응. 정말 후련해. 축하해요, 순옥 씨.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영자 씨. 내일 만나서 축하해 줄게요. 밥 사줄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었죠.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한 일. 그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 순옥은 오래 별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영수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뉴스 봤어요. 그거, 엄마 얘기 맞죠?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 응, 서류 다 넘겼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영수의 숨소리만 들렸죠. 엄마, 뭐,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마음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됐죠? 알면 됐어.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야, 엄마, 용서는 할게.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돼. 알아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한테 기대지 않고. 엄마, 너도 내 삶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영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엄마, 사랑해요. 순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도 사랑해. 건강하세요. 엄마,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슬프지만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순옥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순옥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어머님, 잠깐만요. 순옥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순옥 앞에 섰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숙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옥은 미정을 내려다봤어요.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거였죠.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였으니까. 고개 들어.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용서는 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네. 앞으로는 각자 살자. 그게 서로한테 나아. 어머님, 영수 잘 돌봐줘. 그것만 부탁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됐어. 이제 가.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미정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순옥도 돌아섰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순옥은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 진짜 끝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죠. 깍두기 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담근 깍두기였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잘 익었더라고요. 빨갛고 맛있어 보였죠. 한 조각 집어 먹었어요. 아삭 소리가 났습니다. 매콤하고 시원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깍두기를 조금 덜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영자한테 주려고요. 창문을 열었죠.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순옥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밝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은은하게. 순옥은 그 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죠. 순옥은 생각했어요. 이제부터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